디지털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무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IT 분야처럼 고도의 집중력과 실시간 응답이 요구되는 산업에서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오히려 실무자의 몰입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디지털 과부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직장인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3.9%가 디지털 과부하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31.6%는 디지털 과부하를 막기 위해 디지털 디톡스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과부하, 과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털 과부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실무자의 집중력과 건강한 업무 몰입을 회복하기 위한 루틴 설계 전략을 제시합니다. 디지털 과부하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가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인지적, 심리적, 정서적 피로를 유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과 실시간 소통에 대한 압박, 그리고 빠르게 처리해야 할 다양한 업무 요청 등이 누적되면서 실무자는 집중력을 잃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일의 효율도 감소하게 됩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때 오히려 업무 몰입을 방해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의 업무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메신저, 이메일, 협업 툴, 자동화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은 실무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IT 산업처럼 실시간 응답과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기술이 업무를 보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과부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A금융지주사에 근무하는 홍길동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알림 소리에 시달립니다. 이메일, 사내 메신저, 그룹웨어, 그리고 모바일까지. 집중하려는 순간마다 울리는 알림들, 결국 멀티태스킹이 일상이 됩니다. 그 결과는 업무 몰입도는 떨어지고 스트레스로 원용 탈모가 생겼습니다. B 투자증권에서는 온라인 회의가 자주 열리는데요. 하지만 팀즈, 줌, 웹엑스 등 회의 플랫폼이 부서마다 고객서마다 달라서 회의 접속부터 공유까지 매번 헤매게 됩니다. 기술적 문제는 기본이고 실시간 회의가 너무 잦다 보니 이제는 오늘 땡생시 화상회의라는 말만 들어도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업무 자동화 시스템과 협업 플랫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툴은 직원들의 빠른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항상 연결된 상태는 실무자의 뇌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울리는 알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메시지, 빠른 피드백에 대한 암묵적 압박은 디지털 과부하를 유발합니다. 특히 금융산업에서는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특성상 하나의 실수나 지연이 고객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실시간 응답 시스템은 필요하지만 그만큼 실무자는 과도한 감정 노동과 집중력 손실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업무가 단순하지 않은 IT 개발자나 시스템 운영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실시간 모니터링과 코드 리뷰, 긴급 대응 등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지만 알림 중심의 파편화된 작업 환경은 오히려 몰입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퇴근 후에도 뇌가 쉬지 못하는 현상을 고착화시킵니다. 이러한 상태는 흔히 열린 루프라고 표현되며 정리되지 않은 과제가 뇌 안에 계속 남아 심리적 피로를 유발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줄이는 디지털 디톡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최근 TVN에서 방영된 인기 예능인 뿅뿅 지구오락실 시즌3에서 가수 이영지가 무려 82시간에 달하는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하면서 후유증에 시달리는 모습을 유쾌하게 보여주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루틴 설계로 업무 몰입도를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업무를 정리하는 습관 들이기입니다.
업무가 끝난 후 오늘의 일과를 정리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뇌는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는 단순히 일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 열린 루프를 닫아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투두리스트에 내일 오전 9시까지 고객 응대 매뉴얼 검토 완료라고 기록하는 건데요. 기술 환경에서는 특히 이러한 정리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시간 대응이 많은 산업일수록 계획 중심의 업무 흐름을 잡는 것이 정신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알림 통제하기입니다. 알림은 유용한 기능이지만 그 수가 많아질수록 실무자의 주의력을 파괴합니다. 조직 차원에서 중요 알림만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하거나 개인 차원에서도 업무 외 시간에 메신저 알림을 차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부 유럽 기업처럼 퇴근 후 디지털 커튼을 설정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국내 조직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도입되면 구성원의 에러율 감소, 만족도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도입보다 사용 설계에 집중하기입니다. 편리한 툴은 많지만 그 사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조직 내 디지털 사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툴은 언제 사용하는가, 긴급 상황은 어떤 채널로만 처리하는가, 회신이 필요한 시간대와 기준은 인데요.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기술은 오히려 혼란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술 도입 이후에는 업무 흐름에 맞춘 사용 방식 정립이 필수입니다. 넷째, 퇴근 후 전환 루틴 설계입니다. 퇴근 후 최소 30분은 디지털 기기와 거리 두기를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지친 뇌의 회복을 돕기 위해 산책이나 독서, 명상 같은 활동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금융업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환경일수록 이러한 습관은 장기적으로 실수를 줄이고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하루의 마무리를 위한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던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자기 점검뿐 아니라 심리적 정리와 자기 효능감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기술을 도입해왔고 그에 비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효율이지만 사람이 번아웃되고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효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금융과 IT처럼 정확성과 신뢰가 중요한 업계일수록 실무자의 피로를 줄이고 몰입 가능한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곧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